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7월 말 이후에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파이 네트워크의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조금은 속도를 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 현재 밸리데이션 자격을 얻어서 KYC 검증자로 활동하고 계신 파이오니어라면 이번 주는 조금 더 검증 대상 인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3일부터 저의 컨텐츠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 10일마다 변화되는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관련 실제 파이 블록체인으로 전송되고 있는 전체 파이의 총량과 파이 메인넷 지갑 현황 관련 변화를 지난 10일 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KYC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이 KYC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느리고 또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서 향후 파이오니어들이 준비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인 간 P2P 물물 교환 거래와 함께 다양한 편법적인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함께 파이오니어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8월 3일 이후 10일간의 파이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과 9월이 파이의 초기 P2P와 B2C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엔 구체적으로 파이 지갑의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마친 실질적인 파이 소비 가능 파이오니어들의 숫자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중국 시장의 B2C 시작과 함께 글로벌 B2C의 오픈 시기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3일 약 8억 7,500만 개 수준의 파이 메인넷 전송은 8월 13일 기준으로 10일 만에 약 9.9%가 증가한 9억 6,200만 개의 파이가 메인넷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5.5%가 증가한 파이 전송량에 비하면 거의 80% 이상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락업 비율은 현재 7억 5,200만 개의 파이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10일 전에 78%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인넷 지갑수의 변화입니다. 지난 8월 3일 이후에 10일 동안 약 12만 5천 개의 지갑이 증가하여서 총 119만여 개가 육박하는 지갑이 형성되었고 이는 지난 10일 전보다 약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증가량 6.4%에 비하면 이번 10일에는 약 85% 수준 이상의 지갑이 증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어팀의 발표 수량 150만 명의 KYC 통과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79% 정도의 지갑만이 메인넷에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7월 중순 이후에도 계속 KYC 통과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8월 중순까지 얼마나 KYC 통과자가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총 채굴자가 어느 정도로 증가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향후 코어팀의 공식 정보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엔 현재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기다리시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KYC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코어팀이 매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한정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유튜버 주플릭스님의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KYC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약 3,700여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참가한 KYC 설문조사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 코어팀은 현재 약 절반 정도의 파이오니어에게 KYC가 열려있다고 발표하였지만 반면에 KYC 통과자는 150만 명 정도가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KYC가 오픈된 50%를 약 1,500만 명으로 계산한다면 KYC의 통과 확률이 10% 이하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발표라고 지난번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 자료를 살펴보시면 KYC가 아직 오픈되지 않은 파이오니어는 30% 수준이며 KYC가 이미 통과되고 마이그레이션을 마쳤거나 대기 중인 비율은 약 31% 수준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KYC 통과율이 10% 이하라고 말하는 파이코어 팀의 발표가 납득은 가지는 않지만, 반면에 신청 승인 대기 중인 비율이 35% 정도라면 여전히 총 50% 파이오니어에게 KYC가 오픈되었다는 말이 잘못된 정보라고 해도 실제 KYC를 통과한 사람들보다 승인을 기다리는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모든 파이오니어들의 KYC를 임하는 자세가 조금은 달라져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증을 기다리는 혹은 재신청해야 하는 비중이 KYC 통과 비중 비율보다 높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KYC 정보 입력에서 매우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한국 파이오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여권을 통해서 영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코어팀이 KYC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여권에 비해서 매우 자주 업데이트가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AI가 그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편화된 국제신분증인 여권과 비교하면 그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KYC 과정을 미리 습득하고 연습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KYC가 오픈되지 않은 30% 이상의 파이오니어 분들 역시 기존 파이오니어들의 승인 보류 현상을 먼저 해결해야만 추후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결국 모두 KYC가 오픈되겠지만 생각보다는 더 늦게 오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분들에게 KYC는 오픈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0명 정도의 소규모 설문조사를 보면 역시 약 40%의 파이오니어들은 아직 KYC가 전혀 오픈되지 않았고 34%가량은 이미 KYC를 통과하였으며 19%가량은 KYC를 신청하였지만 여전히 대기 중인 상황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KYC 통과 확률은 약 30%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전체 파이오니어의 30%는 KYC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검토를 기다리고 있고 40% 수준의 파이오니어는 여전히 KYC가 오픈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면 단순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물론 글로벌 규모의 KYC를 생각해 보면 아직 중국 지역의 KYC는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파이 P2P 거래가 시작이 되고 계속 KYC 통과자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매우 대량의 거래나 파이의 이동이 지속되고 있고 누가 보아도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이코어 팀의 대응이 늦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파이오니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트위터에서 게시된 글 중에 파이오니어 한 명의 계좌로 약 15만 5천 개의 파이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결국 해당 파이오니어의 지갑은 100년간의 동결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갑을 통해서 세탁을 진행한다고 해도 파이 블록체인 안에서는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적어도 오픈 메인넷 이전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파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쉽게 파악이 되고 수시로 계정 정지 작업이 가능한 사례들입니다. 파이는 아직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을 두고 탈중앙화가 블록체인의 핵심인데 파이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분들은 파이 시스템에 계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아직은 코어팀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파이가 전적으로 참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율적인 다오 시스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오픈 메인넷 이전에 시스템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역시 개인 간 P2P 기반 물물 교환을 통해서 파이가 어떻게 화폐의 가치로서 인식이 되는지에 대한 체험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좀 더 큰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들이 B2C 모델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파이를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채굴한 파이오니어조차 파이의 가치가 1불이라고 판단한다면 외부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당연히 1불 이상의 가치로 제공될 확률이 더 낮습니다. 파이 채굴자 스스로 가치를 낮추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정 교환 가치라고 판단하는 바보스러운 우를 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금 교환 비율을 다소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파이 가치를 채굴자 자신들이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2C 가격의 근간은 파이오니어 간의 가격 교환을 기초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상품 공급자들이 수용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합의 가격은 3,500만 명의 경제력이 만들어낼 그 교환 가치를
외부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들이 수락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합의 가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이는 아직 탈중앙화 구간이 아닙니다. 당분간 물품을 기반으로 한 P2P 거래에 의해 다른 거래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 수량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향후에 의심 계좌로 그 거래 내역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당분간 오픈 메인넷 이전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특히 개인 간 현금성 거래를 통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신고를 당한다거나 할 경우에도 충분히 계좌 동결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리 구매 형태가 꼭 파이코어 팀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결국 낮은 금액의 파이를 매도하려는 사람들과 더 낮은 금액의 파이를 매집하려는 사람들의 파이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영향을 발휘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서 본인이나 커뮤니티를 위해서라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모든 사기성 거래 역시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눈이 있고 신고당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전한 파이 생태계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제 트위터에는 베트남의 한 방송사를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소개되었다는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파이코어 팀이 지속적으로 파이오니어들의 활동을 SNS를 통해서 공개해 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는 SNS 활동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SNS가 실제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단적으로 표현한 연구 자료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모두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칫솔보다 휴대폰 소유자가 더 많다고 하고, 지구에서 가장 큰 국가는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사용자는 할아버지 계층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인스타그램에는 어떤 인터넷 컨텐츠 인포그래픽보다 3배 이상 많고 실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2018년 이후 유튜브가 리딩하는 스트리밍 비디오 형태의 컨텐츠는 휴대폰 사용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은 가장 좋은 마케팅 툴은 3,500만 명이 매일 휴대폰에서 SNS를 통해서 발휘하는 구전 효과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10개의 암호화폐입니다. 당연히 모두 상장이 되었고 누구나 잘 아는 암호화폐 상품들입니다. 이미 파이 네트워크는 상장된 10개 암호화폐 상품 중 9위의 폴리곤과 10위의 다치코인을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기존 채굴자와 함께 새로운 MZ세대의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독려하고 제2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더 다양한 SNS를 통한 파이의 홍보는 물론 파이 결제 매장 사업주분들 역시 이보다 더 효율적인 자신의 사업 홍보는 물론 파이 채굴자의 유입을 만드는 마케팅 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